(12.3) 밤에 한동훈이 한 일은 이재명과 악수뿐이다. 장동혁의 폭로. 오늘 장동혁 대표가 오늘 펜앤마이크 유튜브에 출연을 했죠. 출연을 한 내용을 오늘 낮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지난번에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을 겨냥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제명당한 것은 해당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 때문이다. 바로 이 당원 게시판 문제였죠. 당원 게시판 문제, 그것은 범죄 행위다. 어떤 특정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은 일종의 여론 조작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다. 실제로 최근에 경찰이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다시 수사에 돌입을 했죠. 자, 그래서 그거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이 전혀 반박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반박하면은 이게 이슈가 커져 버리니까 당원 게시판, 범죄 행위, 그리고 경찰 수사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한동훈은 개선 장군처럼 보선에서 이겨서 국회에 입성했다고 개선 장군처럼 와서 장동혁 물러가라, 내가 들어간다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명된 그쪽으로 돌아가서 경찰 수사 이야기까지 막 놓고 하면은 불리한 최대 최악의 이슈가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냥 무시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장동혁이 그렇게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제 공격을 했죠.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방어만 하다가 역공을 취했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역공을 취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안철수 의원이 그때 법정에서 정언을 한 그 내용이죠. 12.3 그날 당일에 지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지금 대구시장이 특검에 기소가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12월 3일 날 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직결시키지 않고 국회 건너편에 있는 국민의힘으로 당사로 직결을 시키느냐는 거죠. 국회를 직결시켜야지 계엄 해지 결의를 하는데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하지 못하게, 계엄 해지하지 못하도록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을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 아니냐. 그 과정에 우유곡절이 있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며칠 전에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획을 귀띔 듣고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 이게 조원석 특검이 주장을 했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추경호 의원 재판에 정인으로 나가서 그거 아니다. 그때 먼저 윤석열 당시 대통령하고 정력 먹는 자리에는 자기도 있었다. 중진들하고. 그러니까 김태호 의원도 있었고 안철수 본인도 있었고 추경호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추경호, 윤석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보지 못했다. 지시 같은 거 없었다. 그리고 본인이 그때 자기도 이제 국회의원이었으니까는 자기가 그때 파악을 해보고 또 당시 원내대표실의 공문 같은 것을 보니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람은 한동훈이다. 추경호는 거기 쫓아서 원내대표니까는 다 연락을 해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에게. 원내대표니까 거기 쫓아서 한 것뿐이다. 아주 폭탄 발언입니다. 이거는. 그것도 기자회견을 하고 했으면은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은 법정에서 정인 선서를 하고 위정이면은 처벌을 받는다고 선서를 하고 한 말이죠. 그러니 이것이 한동훈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안철수 의원은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마치 12.3 영웅 서사를 왜 혼자서 쓰느냐. 12.3의 영웅인 것처럼 계엄 내란을 막아냈다. 계속 그렇게 한동훈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당사로 모이라고 지시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한동훈은 그렇게 한 것을 부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원내대표실에서 이렇게 공문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그때는 임시 집결수로 그 길을 택했다. 국회가 막혀 있기 때문에 임시 집결수로 했다. 그런데 그 전에
안철수 의원이 그 말을 하기 전에 본인의 책이나 이런 데서 한 번도 그거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논란이 되니까 이제 임시 집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여기에 참전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 2024년 12월 거무렵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비대위원장 할 때 사무총장을 했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시점만 해도 한동훈하고 장동혁이 가까웠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나중에 이제 결별을 했는데, 결별을 한 이유는 이 12.3 비상계엄을 민주당보다 더 빠르게 한동훈이 내란 자백이다 이렇게 해버리고 탄핵에 막 참여를 하니까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 거기에 반발을 해서 떨어져 나온 거죠. 서로 이제 결별을 한 것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한동훈의 7시 1투적을 어떻게 보면 장동혁이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12월 3일 그날 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그 방송에 출연해서 안철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때 당사로 먼저 가자고 한 사람은 한동훈 당시 대표다. 이 법정 정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동훈 대표가. 그런데 거기 이제 한동훈 쪽이 반발을 하니까 의원들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던 사실을 안철수 의원이 법정에서 확인해 준 것 뿐인데 사실관계는 반박도 못하면서 계속 안철수 의원만 공격해서 안타깝다. 그 사실이다. 안철수 말이 사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식사를 하다가 의원총회 소집 문자를 받고 이동하던 중에 갑자기 최고위원회의가 당사로 바뀌었다고 해서 발걸음을 돌려서 당사로 갔다. 본인이 최고위원이니까.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와 당사에서 만났다. 당사에서 만나서 같이 국회 본청으로 이동을 했고, 먼저 이제 당사에서 먼저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국회 본청으로 이동을 했고, 의원총회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를 하고, 서로 이제 논의를 하고, 제가 본회의장에 가서 계엄 해제 표결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12월 3일 밤에 한동훈과 같이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 말이 맞다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 맞다. 한동훈이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사실관계를 진작부터 명확하게 얘기했더라면 특검의 무리한 기소라는 게 모든 국민에게 알려졌을 것이고, 안철수 의원이 정언한 다음에도 그게 안철수 의원의 말이 계속 틀렸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으라는 말밖에 안 된다.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이걸로 추경호 시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딱 그거죠. 왜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게 했느냐. 그런데 사실은 한동훈이 먼저 지시를 했는데 한동훈이 그게 아니다고 빠져버리면은, 그러면 그 말은 결국은 추경호가 그대로 처벌을 받으라는 이야기냐. 추경호는 한동훈이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쫓았을 뿐인데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란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은 당시 원내대표가 그러면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을 시키겠다는 것이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말도 합니다. 사실 한동훈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에 대한 표결권도 없었다. 표결권이 없었죠. 그때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도 없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당사에 있다가 이제 국회로 갔습니다. 국회로 가서 그 장면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본회의장에 가서 장동훈 대표의 말입니다. 한동훈이 본회의장에 가서 같이 계엄 해제에 찬성하고 표결한 것이 아니고 당시 18명의 현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8명이고 한동훈은 거기에 들어갈 자격도 없었다.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한동훈이 국회의원도 아닌데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그 당시 이재명 대표하고 악수한 것밖에 없다. 그때 이재명하고 만나서 악수를 하고 그런 그 짧은 영상들도 막 있고 했죠. 그 마치 이제 손잡고 이 비상겸을 한 사람을 처벌을 하자 이런 결이라도 하듯이 그때 서로 막 악수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재명하고 악수한 것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직격탄을 이제 날리는 그 상황도 있었고, 또 안철수 의원도 오늘 이 한동훈에 대해서 그때 창당하면 응원하겠다고 했는데, 창당을 하더라도 여의도 레카들은 배제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레카차라는 게 어떤 사고가 나면은 거기 막 모여드는 그 레카차죠. 사이버 레카 하면은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거기 막 달려 들어가지고 뜯어먹는 그런 사이버 레카 이야기도 하는데, 이게 본인이 이 법정 정인을 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동훈을 공격을 하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한 거죠. 하니까 친한계 한동훈파 스피커들이 라디오나 막 방송에 나가서 본인을 마치 레카처럼 달려 들어가지고 물고 뜯고 핥힌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 한동훈에게 마이너스가 될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배제하라. 이렇게 또 충고를 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